20대 취업준비생을 죽음으로 내몬 검사 사칭, 전화금융사기의 주범이 검거됐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였는지 당시 전화금융사기범의 전화 내용을 분석해봤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배출 결정에 각계각층이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바다에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인데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부산시는 오염수 방류 결정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일본 총영사관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고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는 등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평일 점심시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완화에 대해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뉴스입니다. 20대 취업준비생을 죽음으로 내몬 일명 김민수 검사 사건의 주범을 검거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피해자는 주변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는지 당시 전화금융사기범의 전화 내용을 김한식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지난해 2월 김민수 검사라고 밝힌 한 남성의 전화를 받은 20대 취업준비생 A씨. 자신의 은행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는 말에 놀라 전화 조사에 응하면서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 B씨는 먼저 도움을 받을 수 없도록 주변과 차단합니다. 진짜 가족인지 범인이 공범이 옆에 있는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죠. 수사기 입장에서. 그래서 본인 혼자 계신 상태에서 유선 조사 진행하셔야 되는 건 인지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있지도 않은 범죄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속여 모든 금융권 정보를 알아냅니다. 통화 중간중간 A씨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도록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등 듣기만 해도 무서운 말들을 쏟아냅니다. 특히 전화가 끊길 경우 행동 요령을 수차례 설명하는데 절대 자신에게 전화를 하지 말라고 겁을 줍니다. 만약에 씨가 걱정돼서 전화하고 저도 전화 둘 다 동시에 전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통화 중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저는 본인을 오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만히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중국에서 걸려온 이 전화는 중계기를 거치면서 010과 일반 번호로 바뀌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짜 번호입니다. 그 국내 발신 변작기를 국내에 설치해가지고 해외에서 국내에 설치된 발신번호 변작기를 통해서 피해자들한테 휴대전화 번호가 현출되게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속아 넘어오면 돈을 찾아오라며 밖으로 유인합니다. 이때 신분증과 통장, 카드 등과 함께 이어폰, 보조 배터리 등도 함께 챙기도록 지시합니다. 또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며 통화를 제외한 모든 기능을 중단시킵니다. 자, 본인 손가락으로 화면, 핸드폰 화면 맨 위에서 밑으로 훑어내리시게 되면 그중에서 모바일 데이터, 와이파이, 위치, 블루투스 끄고 말씀해 주세요. 특히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챌 수 없도록 호칭마저 바꿉니다. 지금 현 시간부터 사건이 끝나는 시간까지는 검사라는 호칭을 하지 않을게요. 보안 유지 때문에 호칭을 선생님으로 통일할게요. 결국 A씨는 시키는 대로 인출한 400여만 원을 물품 보관소에 넣고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가 고스란히 빼앗겼고 자신의 결백을 밝히는 글을 남긴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 2019년 모두 6만 명이 이런 전화금융사기에 덫에 걸려 6,700억 원을 날렸습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전화를 걸어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통한 조사나 돈을 인출해 보관하라는 요구는 절대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은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을 경우 먼저 전화를 끊고 112에 연락해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정부는 물론 지자체와 시민단체들이 연일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배출 결정에 규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바다에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이 결국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그런데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오염수는 필리핀 동쪽과 일본 남쪽 바다를 거쳐 북쪽으로 올라가는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 북태평양으로 유입됩니다.
다시 북적도 해류에서 쿠로시오 해류를 만나고 일부는 일본으로 또 일부는 대만 난류를 통해 우리 바다에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이 4, 5년 정도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6, 7개월 안에 부산에 도달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독일의 헬름홀츠 연구소가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 확산에 대해 연구한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면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 유입 이후 7개월가량이면 우리나라 연안에까지 퍼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 경우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를 이 바다에 배출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는 어민들의 생계, 또 국민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오염수를 배출할 경우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오염수 배출로 가장 큰 걱정은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한국 근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트리튬으로 불리는 이 삼중수소는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는 12.3년, 완전히 사라지려면 수십 년이 걸립니다. 지난 2월에는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의 5배에 달하는 방사성 물질 세슘이 검출되기도 해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발암 물질인 이 트리튬, 삼중수소는 이제 기준치 이하로 방류한다고 지금 40분의 1 희석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이 방사능의 경우는 기준치가 따로 의미가 없어요. 장기적으로 가면 이게 축적이 되기 때문에 특히 바다라든가 이런 데 가면 이 해양에 대한 어떤 연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를 사실은 잘 모른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기후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 연안까지 왔을 때 방사능 농도는 상당 부분 낮아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서울대 원자핵 공학과 조한규 교수는 오염수를 희석해 방류하고 태평양이 다시 희석된 뒤 우리나라 연안에 오는 것을 생각하면 지극히 낮은 농도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한방사성방어학회 김교윤 회장도 한 언론기고를 통해 해양 방출일 때 일반인의 피폭 방사선 선량 수준이 연간 한도보다 훨씬 낮은 만큼 방사선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지자체들의 걱정과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가 오염수의 영향을 받게 되고 먹이 활동을 통해 해양 생물들의 몸속에 쌓이는 방사능 물질을 사람이 먹게 된다며 오염수 방류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감시와 정보 공개, 검증이 최선의 방안이라며 지금이라도 신뢰할 만한 연구기관 등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국내 연구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시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일본 총영사관에 전달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성명서에 직접 서명했습니다. 박 시장은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고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는 등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 수산물 안전 관리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15일 부산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41명으로 대부분 동료와 가족 등에 의해 감염되는 산발적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생 확진자가 나온 서구 경남고에서는 교직원과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이루어졌고 모두 음성이 나왔지만 확진자 가족과 접촉한 2명이 추가 확진돼 지금까지 확진자는 모두 7명입니다. 유흥시설 관련 확진자는 이용자 1명, 접촉자 9명 등 10명이 추가 확진되며 누적 확진자는 444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578명으로 모두 부울경 지역 음압병동과 생활치료센터 등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부산시가 코로나19 관련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 강화책을 발표했습니다. 부산시는 올해 만기인 대출자금의 상환 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부산신용보증재단과 금융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대출 한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자금을 500억 원에서 2천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고 집합금지와 제한업종에 100억 원의 전용자금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와 협의해 이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코로나 방역이 엄중한 상황이라서 이 엄중한 상황이 조금 진정되는 확산세가 안정되는 시기에 같은 일행에 한해 평일 점심시간만이라도 5인 이상 모임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부산시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시정 착수 1호 결제 사항인 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동백전 발행을 확대하고 스마트 오더 도입 지원, 전통시장 혁신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6시쯤 해운대구 우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50대 A씨가 숨졌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철제 H빔 앞에 있던 A씨가 회전을 하던 크레인에 끼이면서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크레인 운전자가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5일 새벽 4시쯤 번영로 광안터널 시외방향 출구 지점에서 차선 도색 차량과 1톤 탑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탑차 운전자 A씨가 다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몰던 차량이 차선 도색 작업을 마치고 유도에 따라 후진을 하던 차량과 부딪히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과 LG헬로비전 부산방송이 해양문화 확산 및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해양문화의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해양박물관 전시 프로그램 등을 홍보하고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 제작 사업 등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국립해양박물관이 생성하는 많은 좋은 전시라든지 여러 가지 학술적인 성과들을 이번에 협약의 결과로서 LG 헬로비전과 함께 전국의 시민들이 공유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최근 기장군이 강여권을 오가는 철도 노선 유치와 조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울산과 이어지는 동해선의 배차 간격 조정에도 나섰고 내년도 개통될 KTX 노선 유치에도 집중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기장군 관계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는 9월 2단계 구간, 즉 부전역과 태화강역 사이가 개통되는 동해 남부선에 대한 질문 드려봅니다. 동해 남부선의 배차 간격을 조정해달라, 배차 간격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는데 따로 계기가 있습니까? 현재 기장군은 13개의 산업단지와 12만 명이 정주하는 신도시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퇴근 시간에는 도로교통량이 폭주해서 대체교통수단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금년 9월 중에 롯데월드 등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의 일부 시설이 개장을 앞두고 있어서 이동 인구 폭증이 예상됩니다. 도로교통 수요 분산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라도 현재 출퇴근 약 15분, 후에 30분에 동해선 배차 간격 조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한국철도공사의 출퇴근 10분, 그 후에 20분으로 배차 간격을 조정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KTX 이음의 기장군 정차역 건설도 함께 집중 추진하고 있죠.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네. KTX 이음 열차는 동해선을 따라서 청량역에서 안동역까지 운행되고 있고 22년 말까지 동해선으로 연결되어 부전역까지 운행될 예정입니다. 기장군은 기장 지역 내 자천, 일광, 기장, 오시리아 등의 정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속열차의 특성상 정차가 잦아지면 고속, 즉 시간 단축의 메리트가 감소되기 때문에 동해선 구간의 정차 계획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기장 지역 내 KTX 이음의 정차의 필요성을 철도공사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으며 KTX 이음 정차 관련해서 범군민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범군민
서명운동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KTX 이음 역사 유치와 동해선 배차 간격 조절을 살펴보면 연계 시너지도 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기장군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 거라 보십니까? 현재 우리 군은 동남권 산하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조성하고 있어 향후 KTX 이음 등의 철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산업단지와 신도시 등의 교도시가 조성되고 있고 예. 급격한 상주 인구가 증가가 예상되며 그 외 각종 해수욕장, 동부산 관광단지, 야구 명예전당 및 아울렛 등의 유동 인구 수요까지 고려한다면 KTX 이음 정차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KTX 이음 정차가 확정되면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기장군 도시철도 사업의 경제성 등이 상향되어 사업 추진 가능성이 획기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 모쪼록 기장군의 의견이 잘 조율돼서 기장군민들도 편히 철도를 이용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병우 기장군 2030 추진단 관계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부산관광공사가 지역 여행사를 대상으로 공유 사무실을 운영합니다. 권역별로 부산 진구 전포 메트로 청춘 드림센터, 영도구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 등 4곳의 업체 30곳이 입주를 신청했으며 신청한 모든 업체들은 해당 사무실을 6개월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광공사는 또한 부산관광 119 위기 대응센터를 통해 전문 컨설팅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하는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여행사들을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가 신청을 원하는 여행업체는 각 구청이나 공유 사무실을 통해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16일 오후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와 삼성 라이온스의 올 시즌 첫 경기에서 시구 행사에 참여합니다. 부산시 소통 캐릭터인 부기와 함께하는 이번 시구 행사는 2030 월드엑스포 유치 분위기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장에서 박 시장은 2030 부산엑스포를 새긴 유니폼을 입고 롯데 선수단도 2030 부산엑스포 패치를 붙여 야구 팬들의 관심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오는 6월 2030 엑스포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엑스포 유치를 위한 국민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한 만큼 서울에서 캘리그라피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전국적인 홍보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오규석 기장군수가 대기업 총수의 사면을 요구하는 두 번째 호소문을 청와대에 발송했습니다. 오 군수는 호소문에서 대기업 총수가 있어야 각종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모 대기업의 경우 총수가 수감 중인 만큼 그 결정이 지체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과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부는 제거되지 않는 삼중수소는 아무리 희석시키더라도 그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며 환경과 인체에 미칠 영향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정화되고 희석된 오염수가 거대한 태평양 바닷물에 다시 희석되기 때문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국민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공식력 있는 정부기관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근거 없는 공포를 조장하는 것도 또한 잘못된 낙관을 갖게 하는 것도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